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여기는 2015년 제2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요? 출제 비율을 보면 전근대사가 빨간색인데요. 27문제고 근현대사가 무려 20문제, 통합형이 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비율이 한 55대 45 정도 될 정도로 거의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근현대사의 비중이 껑충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현대사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지난번 시험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한능검의 특성상 고대에서 꽤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좀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거죠. 자, 분류사별로 보면 정치사 문제가 30문제예요. 보통 정치사하고 문화사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경제사에는 출제율이 좀 떨어지는데, 이번 한능검 중급의 경우는 정치사로 시작해서 정치사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사라는 건 역사의 흐름이자 어떤 뼈대 아닙니까? 그 기본기에 충실해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중급 특징은 전체 난이도가 이제 중상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는 그닥 높진 않은데 문제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이번 고급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고급이나 중급이나 특징이 항상 1월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1월이 어렵고 5월 좀 쉽고 8월 더 쉽고 10월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다시 1월 어렵고, 그리고 5, 8, 10,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W자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상으로 가장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문제 난이도도 좀 만만한, 이게 8월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1월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이 27하고 비교하면은 그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다 난이도도 조금 상승이 됐고, 문화형별 난이도가 편차가 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주 평이한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낯선 개념 출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급의 특징이라 그런지 몰라도 야, 이거 뭐냐, 이거 멍미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문제는 없고요. 다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됐던 문제, 이것이 이제 이번 중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출제 비용입니다. 정치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 잘 살펴봤고요. 전체 50문제 중에 귀감이 될 만한 문제 제가 5문제를 뽑아서 풀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한능검의 경우는 저작권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PPT를 띄워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널리 양지해 주시고, 태권에듀나 이투스 사이트, 한국사랑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지, 저희 총평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29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시험을 보세요. 이번 거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해 보시고, 이거 내가 합격권이냐 아니냐 가늠해 보고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설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큰 소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5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8번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8번 문제. 이 문제를 보면은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죠.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 어떤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고려 문화의 일본 전파, 조선의 일본 전파, 어떤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 이게 굉장히 핫한 그 뜨거운 감자, 핫포테이토처럼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이게 아닌데, 핫 이슈, 핫 감자, 좀 이상한데요. 자, 볼까요? 자, 역사 동아리 특별 행사로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 한일교를 보여주는 문화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칠지도는 4세기 백제 초구왕 때 아들 근구수왕이 외왕한테 하사한 거니까 맞고요. 그리고 스에키토기는 가야가 일본한테 전파해 준 거고요.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백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그대로 본뜬 거고요. 다카마스 고분벽화는 역시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를 그대로 베낀 게 일본의 다카마스 아닙니까? 그럼 5번이 왜 답이죠? 일본에 영향 준 거 맞잖아요. 시기가 다르죠. 이거 조선시대잖아요. 통신사는.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고대,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를 고대라고 부르니까 범위를 줬는데 지금 조선이 나오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문제,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자, 다음 장면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린 항복할 수 없어. 진도가 우리 삼별초의 새로운 근거지다. 그러면서 배중선 장군이 김통정 장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제주도에서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이건 뭐의 항쟁입니까? 그렇죠.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으니까 우리는 육지에서 그들과 싸울 수 없어서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다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 수도로 환도를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절대 항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는 강아지로 유명한 진도로 그리고 말로 유명한 제주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 제주는 말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몽골 지배하에 있을 때 몽골인들이 말을 270필 정도를 끌고 들어가서 그 몽골 말의 후손이 오늘날 제주도 말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배중선, 김통정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그럼 장면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 뭐가 될까요? 강화천도에서 개경환도 최씨무신 정권 붕괴까지가 되니까 라가 되겠습니다. 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6번을 골라봤습니다. 16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자,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세종실록이거든요. 세종대왕때인데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내 아버지 태종께서 보아하셨고 나도 역시 그를 아낀다. 어제 자경루를 만들었는데 자경루가 뭐예요? 물시계죠, 물시계.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거야. 만대에 전할 기모를 만들었으니 공이 작지 아니하므로 호군의 관직을 더해주고자 한다. 누굽니까? 세종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등용한 장영실이 되죠. 장영실. 그래서 장영실은 원래 그 9급 공무원까지 조선시대 때 있었는데 6급 공무원으로도 발탁이 되고 3급 공무원까지 진급했던 사람이 여기는 장영실이 되겠습니다. 말년이 조금 안 좋죠. 세종대왕님을 이제 모시는 가마를 만들었는데 가마가 부러지는 바람에 곤장 맞았다까지만 이제 기록에 나오는 사람이 장영실이 되는데요. 자, 천민 출신의 장영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언력을 도입했습니다. 조선 후기 김유기예요. 아담샬이 만든 것을 도입을 했죠. 2번 해시계인 앙부일구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해시계를 만든 게 세종대왕 때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충분히 추론 가능하고요. 3번 폭탄의 일종인 비격진천에는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선조 때고요. 4번 거중기를 무거울 중 들거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이 크레인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수원 화성 만들 때 이것을 썼고요. 5번 전통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선조에서 광해군 넘어가는 시기를 걸쳐서 살았던 허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7번을 골라봤습니다. 37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니까 동래부 암행어사 이헌영은 뜯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시크릿하게 비밀리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고종임금 때가 되는데요. 일본의 조정요론 정세풍속인물 교빙통상 등의 대략을 시찰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거 조사시찰단이구나. 근데 당시 조사 시찰단이 있었던 당시가 이제 1881년인데 이때 미국하고 수교 한 해 만에 이거 가지고 선비들이 되게 시끄러웠던 시기예요. 개화를 반대하는 선비들이 뭐 10,000명이 모여서 상소 올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고종이 일본에 파견하는 시찰단 소문났다가는 진짜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시크릿하게 비밀스럽게 파견한 사람들이 이제 조사 시찰단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관문을 통과하는데 암행어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통과하지 않습니까? 시찰단, 동래부 암행어사 이런 걸 봤을 때 81년 조사 시찰단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건 조선시대 통신사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배우러 간 거 아닙니까?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이 참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조사 시찰단의 단장이 박정양 맞습니다. 그리고 어윤중, 홍영식 모두 개화파 인사들이니까 충분히 맞구나. 추론 가능하구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 책략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한 건 2차 수신사 김홍집입니다. 자, 리을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시크릿하게 보내어졌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당시 그 시찰단의 어떤 대표나 했던 일 정황을 알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나름대로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골라본 거예요. 자, 그리고 48번 마지막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 이게 위치 찾기 문제가 되는데 이 한국사는요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시기예요.
그 다음이 사건이고 그 다음이 인물이고 마지막 위치인데 요즘 한능검이건 수능이건 내신이건 대세가 위치 찾기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치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완삼주입니다. 견훤은 처음에 무진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서 수도를 만들었고요. 완산주, 전주로 수도로 옮기게 되죠. 조선 건국과 태조 이성계. 아니, 이성계가 전주이시잖아요. 근데 많이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전주면 여기는 전라도인데 이성계는 여기는 함경도 촌놈으로서 뭐 야인들과 뒤섞여 살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안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주 이씨의 시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았다가 고려시대죠. 고려 말에 여기서 살다가 관기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시 관기는 국가재산이니까 국가재산에 손을 댔다고 그래서 사또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는 강원도 삼척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세상에 우연도 자기 죽이려고 그랬던 사또가 강원도 삼척으로 부임을 해오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싶어갖고 아예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간 곳이 여기는 함경도 땅이 되고요. 이성계 아버지 때쯤에 와서 여기는 고려 개경에 와서 고려로 귀화를 하고 어찌 보면 이제 국적도 좀 이상해졌을 거 아니에요. 고려로 귀화를 하고 고려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막 고려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어딘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춘과 천주교 박해 사건. 조금 어렵다고요? 밑에 보세요. 동학농민군과 정부의 화약, 전주 화약 끝났죠. 이거 전주예요, 전주. 근데 밑에 전주라고 나 이렇게 써놨잖아요. 안 써놨어야 이게 진짜 위치 찾기인데 써놨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혹은 어려운 문제 5문제를 뽑아봤고요.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 중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문제를 위주로 해설지를 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태권이 자격증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리합니다.